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오늘 새벽 5시를 기해 제주 산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라산 윗세오름에 78cm, 진달래밭 69, 어리목에 2cm의 눈이 쌓였습니다. 현재 1100도로와 516도로 비자림로는 소형 차량이 안에 월동장구를 갖춰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산간에는 오늘 밤까지 최대 10cm, 해안에도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해안에는 낮 기온이 3도 안팎에 머물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제주도 전 해상에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소형 선박의 운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추위가 모레 낮부터 풀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과열과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에서는 이른바 살생부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둘러싸고 고소가 잇따르면서 심각한 선거 후유증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지역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최근 상대 후보인 B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자신이 당선되면 농협 간부 5명을 정리해고시키려고 이른바 살생부를 작성했다는 소문을 B씨가 퍼뜨렸다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죠. 이렇게 자기네 남편을 살생부에 올랐으니까 나도 이제 뭐 낙선운동에 동참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간부 직원 보고 그가 곧 진술을 해주겠느냐. 그래서 진술을 하겠다 해서 바로 서귀포경찰서에. 하지만 B씨는 자신은 이 같은 소문을 퍼뜨린 적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지난번 선거에서도 똑같은 주장으로 자신을 공격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본인이 고소하면서 만들어낸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체에서 뭐 선거 기간 동안 격려 방문차 갔을 때 그 자리에서도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던 걸로 그렇게 압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의 또 다른 조합장 후보도 상대 후보 지지자가 자신이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상황. 이처럼 격전 지역을 중심으로 고소 고발이 난무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선거 때는 다 원수되는 거야. 그게 한 동네 수협당 들어가니까 끝나면 자우도 평생 원수지 봐야 돼. 운동원들끼리도 안 보여.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선관위에 적발된 불법 선거운동은 21건. 이 가운데 8건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무더기 당선 무효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는 과열과 혼탁 지역에 추가 인력을 투입해 금품 제공 행위 등 막바지 선거운동 단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폐업한 조선소 마당에 산업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오염물질도 대량으로 확인돼 자치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3, 4년 전 폐업한 조선소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제보를 받고 자치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조선소 마당을 포크레인으로 파봤습니다. 어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폐기물부터 생활 쓰레기까지 한데 뒤섞여 올라옵니다. FRP 조각들이 나온 것으로 보아 조선소 운영 당시에 발생한 것들로 보입니다.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인 FRP는 미세한 분진이 호흡기나 피부 질환을 일으키고 자연 상태에서는 분해되지 않는 1급 환경오염 물질입니다. 생산 연도가 2002년으로 적힌 공업용 코팅제도 나왔습니다. 땅 위에 있던 거를 같이 묻었을 수도 있고 원래 묻어진 상태로 오래 방치돼 있을 수도 있는데 폐기물 자체는 좀 오래된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안에 들어간 시기는 정확히 좀 추측이 좀 어렵습니다. 최근 건축자재를 쌓아두려고 폐업한 조선소를 빌렸다는 남성은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여기가 지금 상당히 지저분해지니까 지저분한 거는 정리하는 작업이었지. 많은 폐기물이 3월 2일서부터 계속해서 나갔걸랑요. 뭐 영수증도 있고, 네? 업체들 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할 이유가 없었죠. 자치경찰은 누가 폐기물을 묻었는지 밝혀내기 위해 현재 임차인은 물론 과거 조선소를 운영했던 업자들과 토지주들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전기 자동차를 타고 싶어도 충전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아직은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시죠.
휴대용 충전기를 비롯한 새로운 충전 기술들이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조그만 휴대용 충전기를 전기 콘센트에 연결하고 전자태그에 갖다 대면 충전 준비가 끝납니다. 승인되었습니다. 차량과 연결하여 주세요. 충전이 끝나면 전기 사용량이 표시되고 요금을 청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휴대폰에 발송합니다. 전기 사용이 가능한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용 모바일 충전 방식이 개발된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충전기 설치 비용은 물론 주민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다세대, 그러니까 아파트나 아니면 빌라 같은 사시는 분들이 전기차를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저거를 좀 해결할 방법이 없냐는 고민하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제품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차량에 직접 충전기를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무선 충전기도 선보였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설치된 충전 패드 위에 차량을 세워두면 자기장을 발생시켜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눈이나 비같이 환경들이 좋지 않을 때 무선으로 충전하게 되면 차량 위험한 플러그인을 하지 않고도 정된 위치에 주차만 해놨을 경우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기료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던 부분인데 그것보다도 의외로 세이브되는 면이 많다고 하시니까 훨씬 더 이동량이나 이런 거에서 사용하는 거에 편리해지고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면이 많아질 것 같아요. 세계적인 전기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학술회의에서도 충전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가장 큰 화두가 됐습니다. And I see a direct connection between the smart grid, making the more electric distribution system more efficient, to building more charging stations so we can have more customers using electric vehicles. 전기차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충전 인프라도 기술의 발전과 함께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의회는 어제 제주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1,634억 원 가운데 152억 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도의회는 제주도가 삭감이 위법이라며 제의를 요구한 171억 원 가운데 물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60억 원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억 2천만 원은 삭감하지 않고 반영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예결특위를 열어 최종 개수 조정 작업을 한 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네, 막바지 꽃샘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출근길 어제보다 기온이 8도가량 떨어진 가운데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는데요. 밤사이 산간에는 최고 7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현재 516도로와 1100도로, 비자림로는 소형 차량의 경우 체인을 감아야 하고요. 도로 통제 구간은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월동장구를 미리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산간에는 앞으로 5에서 10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일부 해안 지역에도 오전까지 눈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또 육상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찬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으니까요. 나오실 때 옷차림에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꽃샘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0도에서 1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영하 1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아침보다 더 춥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종일 2도 내외에 머물면서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현재 서귀와 남원의 기온 0도, 안덕 1도, 낮 기온은 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아침 청산의 기온 영하 1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낮 기온도 평년보다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산간에는 최고 10cm가량의 눈이 더 내리면서 눈길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적도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7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풍랑특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광주공항에는 눈발이 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제주시 화북 1동 삼화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 입구 삼거리에서 45살 김모 씨가 몰던 SUV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인 차량 넉 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임신부 33살 원모 씨 등 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일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제주시 신항 북쪽 300m 해상에서 제주를 떠나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선적 4,000톤급 화물선 선라이즈호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제주 해경은 사고 화물선이 높은 파도와 강풍으로 5시간가량 표류했지만 선원들이 고장 기관을 자체적으로 수리해 밤늦게 인천항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월 네트워크는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군관사 사태에 대한 국회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제주도가 군관사 사태 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새누리당 도당이 나서 행정 대집행 강행 이유와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시 도남동 첨단산업단지 계획 부지 토지주 대책위원회는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산업단지와 관련된 행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제주도가 토지주와의 협의 없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반 시설이 완비된 시민복지타운이나 첨단과학단지를 활용하고 정책 추진 과정의 업무 담당자와 관련 위원회 구성원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가 지난해 접수된 상담 1,500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에 따른 계약 불만이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품질 불만이 26%로 뒤를 이었고 계약 불이행 14%, 가격 불만 5% 순입니다. 구입 유형별로는 일반 판매가 66%로 가장 많았고 전자상거래 28%, 방문 판매 6%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